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뉴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죠. 너무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갱년기는 왜 오는 거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육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하고 건강 코칭사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편입해서 이러한 공부들을 마치고 건강 코칭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 읽어주는 뉴스엠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타민 미네랄 전도사가 된 스토리예요. 2021년까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을 텐데요. 이때 만성염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또 특히 가장 괴로웠던 것이 졸음운전이었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있었고 변비가 좀 심했었고요. 근데 2022년도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과 이제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 몸을 통해서 임상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비타민 미네랄로 되게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건강 관리를 했고, 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강 공부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임상한 자료들이에요. 네. 염증 수치 정상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적혈구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알약 처방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B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적혈구 미성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흡수가 잘 되는 이렇게 주스로 마시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만나고 나서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정상 수치가 변하는 것을 보고, 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미생물의 그 종수도 이렇게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뀌고, 종류도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바뀌고, 특히 이제 똥보균이 제 몸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날씬균이 많아지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주스로 된 비타민 미네랄을 먹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NK 그 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500 이상이 정상인데 저는 3,560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갱년기니까 갱년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갱년기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자, 뇌하수체, 성과선 이런 그 말하자면 부분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단백질 합성이 되고요. 송과선에서는 멜라토닌이 합성되고, 갑상선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체온 유지를 해주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또 혈액과 근육의 칼슘을 조절해줘요. 이게 고장이 나면 굉장히 혈액과 근육에는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칼슘이 필요한 뼈에는 골다공증이 나오는 그런 증세가 생기고요. 부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된 그러한 장기인데 작아요. 그런데 이 부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에스트로겐을 대신하는 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먹지 않고도 갱년기 증세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부신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뇨와 관련된 이자 췌장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 난소, 네,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이제 만경이 되면 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호르몬은요, 우리 몸속의 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표적 잔기와 장기로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 전달 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호르몬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호르몬은 이렇게 효소요. 효소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바로 이 효소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탄단지를 아무리 먹어도 세포까지 가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해서도 이제 이게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정말 그 뇌 인지 판단 기억에서부터 전체의 생명 그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을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갱년기는 일단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스트로겐의 역할이에요. 프로게스테론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그 말하자면 폐경, 완경과는 좀 무관하게 신장의 그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에스트로겐은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안면 홍조, 화끈거림, 갑자기 더워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체온을 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양의 균형이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면 혈행이 좋아져요. 혈행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이 제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그때 이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저는 기준은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중요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의 신축성을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완경이 되거나 폐경이 되면 이런 역할을 에스트로겐이 하다가 못하니까 갑자기 고지혈증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고요. 나는 건강관리 진짜 잘했는데 왜 도대체 고지혈증이 오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자, 활성산소는 이미 질병의 90% 이상의 그 원인이다라고 밝혀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항산화 효소는 줄어들고 이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거든요. 중화시키는 것. 근데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기죠. 근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활성산소가 10에서 15배가 이미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활성산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 A와 B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똑같았어요. 근데 A는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에 걸리고요. B는 건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거죠. 즉,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활성산소와 뭉쳐서 그게 이제 혈전이 되고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종말에서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해 주는 것은 항산화 영양소밖에 없다. 네. 야, 이 영양소도 정말 다 중요하죠. 자, 항산화 영양소가 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냐면요. 항산화 영양소는 분자가 많아요. 근데 활성산소는 분자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분자가 하나 없는 것을 건강한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세포는 병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가 많으면은 이 안정된 분자는 분자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에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원래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조절되는 거는 20%밖에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모든 세포의 원재료예요. 특히 뇌세포는 70%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모든 세포는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즉,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합성이 되면 바로 각 기관에 전달을 해요. 그게 LDL이에요. 왜냐면 우리 혈액은 수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이기 때문에 가려면은 유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LDL이고, 네. 이제 각 기관에 다 쓰였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남은 것들을 HDL이 끓고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간에서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담즙으로 변화시켜서 저장하고 있다가 지용성이 들어오면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즉,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모든 세포까지 전달이 안 돼요. 원료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세포가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리겠죠. 특히 뇌세포.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이제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바로 이게 이제 혈관 내피예요. 그런데 여기 혈관 내피에는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근데 이 틈새로 작은 LDL이 이 내피를 뚫고 밖으로 나가 산화돼서 혈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혈관에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몰 렌스 LDL 어떻게 좀 낯설죠? 이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 LDL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제가 저탄고지를 좀 잘못해서요. 학교에 있을 때 저탄고지 지방의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학교에서 급식을 가지고 저탄고지를 했더니 이렇게 LDL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병원에 갔죠. 염증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LDL에 말하자면 타입을 좀 검사를 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스몰dense LDL은 많지 않았고 이렇게 라지 LDL 크고 부드러운 LDL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A 타입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해주지 않으셔서 안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스몰dense LDL이 문제인데 그 스몰dense LDL이 이제 사라지게 하려면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 뼈 건강이죠. 네, 콜라겐 유지해주고요. 노화를 방지해주고 물질 대사 기능, 특히 지방을 분해해줘요.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얘네가 사라지면 이렇게 뼈 건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콜라겐 유지와 노화 방지를 해주는데 이제 노화가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그리고 네, 지방 대사를 해줘요. 근데 얘네가 이제 없어지니까 복부 지방이 비만으로 쌓이는 거죠. 자, 이제 칼슘인데요. 칼슘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칼슘을 먹었는데 골다공증이 계속 진행됐다? 칼슘을 먹었는데 혈액의 석회화가 진행이 됐다? 근육의 석회화가 진행이 됐다? 이렇다면 한번 이렇게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K, 마그네슘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에스트로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얘네가 이런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갱년기 여성들은 바로 부신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의 원재료는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숙명적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네. 자, 여기 보세요. 권장량이 있고 충분 섭취량이 있죠. 권장량은요, 평균 키에 평균 몸무게에 정말 필요한 기초량이 권장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죠. 그리고 또 이미 혈관에 질환이 왔죠. 그렇다면은 충분 섭취량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는 네, 각자 찾아라.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을 검사하는 비용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비타민 미네랄을 검사를 해서 그것만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치유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해결을 하시고요. 자, 병원에 찾아온 30대 비만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충족이 11개, 미달이 10개, 경고가 5개예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30대인데. 네. 자,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 결핍인 이유, 탄단지는 과잉인데 촉진제는 결핍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일본과학기술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리 땅에 이미 미네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사과 한 개의 철분 함량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네, 모든 먹거리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자, 1900년대에는 이렇게 많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많이 먹지도 못했을 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우리 채소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비타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미네랄 부족으로 이러한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네, 현대인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액상과당, 환경독소, 불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빼앗겨요. 네, 그 조한경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뺏기지 않는 게 우선이다 그랬어요. 채우는 것보다 뺏기지 않는 게 우선이다. 네, 그래서 뺏기지 않는 게 우선인데 더구나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부족한데 얘네들을 이렇게 해결하느냐고 우리 비타민 미네랄이 소진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 장기를 빼다 쓰는 거예요. 자, 게다가 너무 서글프죠. 나이가 들어가면 활성산소는 증가하고 항산화 효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네랄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생긴다라고 기능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식품을 먹어야 될까? 네, 한 가지예요. 세포까지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영양의 균형을 따져야 돼요. 균형이 맞춰지면 자동으로 혈행이 좋아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체온을 상승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체온이 상승이 되면 우리 몸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제품이 진짜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은 혈행을 좋게 해서 열을 발생하도록 하고요. 열이 나면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흡수력이죠. 이건 정말 그 한 어르신의 엑스레이인데요. 이게 다 영양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대변으로 배출돼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요강총알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흡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영양소 최적의 섭취는 액체 생태다라고 이미 국제과학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약 캡슐은 20, 30%밖에 안 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액상은 굉장히 높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밖에 점검해야 될 기술이에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용성의 수용화, 이거 꼭 체크하셔라. 그런 이야기죠. 왜냐면 지용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간과 담에서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담즙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용성을 수용하는 것은 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요. 소화효소에 쓰이는 그런 것이 에너지의 한 30%가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아껴서 세포 회복력과 노화 지연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 한마디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피할 수 없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바로 증가하고 너무 서글프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미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나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생긴 거야?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면 10에서 15배가 증가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네랄을 잘 챙겨 드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하는 항산화 영양소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과 혈액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영양도 독소도 혈관을 통해서 이동이 돼요. 혈액이 우리 온몸에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클로로필과 산화질소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건강 다이제스트 봄비토에 보면은 클로로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클로로필이 뭐냐면 그 중심 원소가 얘네는 마그네슘인데 혈액의 중심 원소는 철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그네슘이 철분으로 치환이 돼요. 그래서 혈액 생성을 돕고 체내 독소를 중화시키고 소염 기능 항암, 혈압 강화, 활성산소 중화, 콜레스테롤 작용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거를 발견하신 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하나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정말 클로로필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 내피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말하자면 화학작용하는 질소인데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서 혈관이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심혈관 질환 이제 노라고 하는 루이스 이그나로님이죠. 이 그러니까 이 뭐냐면 NO 산화질소를 발견해서 이분은 또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색출하고 중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항산화제보다도 1000배가 강력하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산화질소 좋은 제품 드시면 되고요. 저의 활성산소 대사력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니까 저는 당연히 100% 나오겠죠. 네. 네, 만점이고요. 자, 제 혈액인데요. 제 혈액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진짜 제가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왕경기 여성이 이런 혈액 수치가 나온 것은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신기하죠. HDL과 LDL이 숫자가 굉장히 똑같고 또 제가 비타민 미네랄 먹고 나서 호모시스테인을 그 8.4잖아요. 근데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9.3이었더라고요. 1이 줄어든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왕경기 여성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줄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저의 이렇게 또 건강 관리를 하니까 NK 세포 활성도, 즉 면역 기능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다.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3,56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암 하는 분 만났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40이래요. 그래서 100 미만 요거 나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제 고객님이신데요. 그래? 그럼 비타민 미네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전후로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지셨죠. 네. 자, 그 이분도 한 지금 3, 4년째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인데 1291이 나오셨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 1999가 나왔습니다. 네. 자, 갱년기 호르몬 관리. 건강 코칭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제 건강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호르몬 관리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네, 010-7572-9724 유지안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건강 코칭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성심을 다해서 정성껏 한번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